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도리다의 택군입니다. 요즘 신학기를 맞이해서 그램, 갤럭시북, 맥북 뭐 이런저런 신제품 소식이 매주 거의 끊임없이 들려왔던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게이밍 노트북도 굉장히 많은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신제품 풍년이 든 배경에는 RTX 4000번대와 13세대 인텔 CPU가 최근 비슷한 시기에 차례대로 출시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아직 12세대 인텔과 RTX 3000번대 시리즈도 건재하기 때문에 인텔 12세대 프로세서에 RTX 4000번대가 들어간 노트북도 있고 13세대 프로세서에 RTX 3000번대가 들어간 것도 있고 지금 신구 세대가 막 섞여 있어서 제품 선택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딱 기준을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12세대가 좋을지 13세대가 좋을지 RTX 3060이 좋을지 RTX 4050이 좋을지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4월 다나 표준 게이밍 노트북은 바로 MSI GF 시리즈 소드 GF76B13VEK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차츰 다룰 테니까요.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우선 주요 스펙부터 좀 살펴보면요. 프로세서는 13세대 인텔 코어 i7 13620H가 탑재되었고요. 6개의 P코어와 4개의 E코어로 구성된 토탈 10코어 CPU입니다. 그래픽 카드는 랩탑 버전 엔비디아 RTX 4050이 들어갔고요. 6GB의 GDDR6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부가적인 옵션으로 먹스 스위치가 들어가서 외장 그래픽만 사용해서 더 강력한 성능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논 옵티머스 설정을 지원하고요. TGP는 105W 설계로 그래픽 성능을 극대화했습니다. 메모리는 5200MHz DDR5 16GB가 듀얼 채널로 들어갔고요. 2개의 슬롯에서 최대 64GB까지 인식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장 장치는 고성능 PCI Express 4.0 기반 NVMe M.2 SSD 512GB가 들어갔고요.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 벤치마크 결과도 준수했습니다. M.2 NVMe SSD는 한 개 더 끼울 수 있는 여유 슬롯을 제공합니다. 모니터는 17.3인치 1920x1080 풀 HD 해상도 144Hz IPS 패널이 들어갔고요. 화면이 크고 빠른 주사율로 게이밍 노트북에 최적화된 사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밝기는 250니트이고 스펙상으로 색 지연율은 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OS는 미탑재 프리도스 제품이고요. 그 밖에 53.5W시 배터리 용량, USB-C 단자와 HDMI 단자를 이용한 멀티 모니터 연결 지원, 2.6kg의 스펙상 무게 제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노트북의 하우징은 플라스틱을 사용한 것 같고요. 새로 변경된 뉴 드래곤 실드 로고가 중앙에 각인되었고 측면에는 독특한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독특한 패턴들은 측면이나 키보드 테두리와 모서리에서 발견되고요. 게이밍 노트북의 감성을 한 스푼 더해주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너무 눈에 보이게 대놓고 상판 같은 데 집어넣지 않고 디자인도 과하지 않기 때문에 세련되어 보이는 점이 이번 MSI 스워드 게이밍 노트북 디자인의 포인트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기능적인 디자인으로는 180도 힌지가 적용돼서 모니터를 바닥에 완전히 눕혀놓고 마주 앉은 사람에게도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점이 있고요. 모니터 디자인도 상하 좌우, 특히 좌우 베젤을 매우 슬림하게 만들어서 몰입감 있는 화면을 볼 수 있고 충분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무게는 실제 측정했을 때 2.75kg으로 측정되었고 17.3인치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딱 적당한 무게라고 생각되네요. 어댑터는 이전보다 더 높아진 출력에 240W 어댑터가 포함되었습니다. 제법 높은 240W 출력의 어댑터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성능이 어느 정도 좋을 것 같은 기대감이 우선 들었고요. 어댑터의 무게는 759g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포트 구성은 왼쪽에 전원 입력 단자 USB 3.2 제넌 타입 A, USB 2.0이 있고요. 오른쪽은 오디오 마이크 콤보 잭 USB 3.2 제넌 타입 A와 USB 3.2 제넌 타입 C, HDMI 단자와 유선 램 포트가 있습니다. USB 3.2 제넌 타입 C 단자는 DP-ALT 모드를 지원해서 디스플레이 출력을 지원하고요. HDMI 단자와 동시에 사용하면 2대의 외부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HDMI의 경우 8K 60Hz와 4K 120Hz 모니터 연결까지 지원합니다.
일단 멀티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는 구성이 좋고 USB 타입-A 포트가 많은 점이 다양한 게이밍 기기를 연결하기에 좋아 보입니다. 특히 유선 램 포트가 있는 건 게이밍 노트북으로 사용하기에 만족스러운 점이네요. 주변 기기도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모니터 상단에는 720p HD급 웹캠이 들어갔고요. FN과 F6키 조합으로 웹캠을 켜거나 끄고 FN과 F5키 조합으로는 마이크를 켜거나 끄는 등의 보안 설정을 지원합니다. 키보드는 3열 숫자 패드가 포함된 풀사이즈 키보드가 탑재되었는데요. 개별 RGB 백라이트와는 조금 다른 개념의 4존 RGB 백라이트가 들어갔습니다. 4존 RGB는 영상 속 사진처럼 크게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RGB 컬러가 변경되는 조명 기능인데요. 키마다 개별로 RGB를 설정할 수 있는 개별 RGB 백라이트보다는 섬세하진 않지만 이펙트 효과가 생각보다 자연스러워서 어색해 보이는 느낌은 크게 없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 보시면 알겠지만 RGB 웨이브 연출이 4존 RGB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키보드는 방향키가 독립적으로 설계되어 게임하기에 좋은 점이 만족스러웠고요. WASD 키는 투명 키캡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특이점으로는 FN과 방향키 업 조합으로 쿨러 부스트를 켤 수 있고요. FN과 방향키 다운 조합으로는 조준선 표시 기능, 크로스헤어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스피커는 2W, 양쪽 토탈 4W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되었고요. 스피커 품질도 제법 훌륭해서 게임을 하거나 음악을 감상하는데 만족스러운 사운드를 들려주었습니다. 여기부터는 13세대 인텔 i7 13620H 프로세서와 RTX 4050의 성능을 벤치마크 툴과 게임을 통해 분석해 볼 거고요. 12세대 인텔 CPU와 RTX 3060도 이전에 측정했던 데이터를 참고해서 조금씩 비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네벤치 R23은 최대 17121점의 멀티코어 성능, 싱글코어는 최대 1850점의 무서운 점수가 나왔고요. i7 13620H는 10코어 제품인데요. 코어 수가 동일한 이전 세대 i7 12650H와 비교하면 30% 정도 멀티코어에서 성능 향상이 있고 14코어 제품인 i7 12700H와 비교하더라도 동급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싱글에서도 소폭의 성능 향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 세대 14코어보다 좋은 CPU 성능이지 않나 생각되고요. 이 정도면 동영상 렌더링 같은 작업을 하기에도 상당히 수월하겠습니다. 다이렉트 11 기반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벤치는 그래픽 스코어는 평균 23400점, 최대 23737점이 나왔고요. MSI 게이밍 센터 앱에서 오버클럭을 최대로 주었을 땐 24528점까지도 나왔습니다. RTX 3060과 비교해도 조금 더 높은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50번대 그래픽 카드라고 해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퍼포먼스라고 생각됩니다. RTX 3050대와는 완전히 다른 엔트리급 그래픽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1920x 1080 풀 HD 144Hz를 커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밖에 다이렉트 12 기반 타임 스파이 점수는 그래픽 스코어 8498점이 나왔고요. 레이트 레이싱 성능을 가늠하는 포트 로얄의 경우 4771점으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최신 다이렉트 12 기반 트리플 A급 게임을 하는데도 충분히 좋은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게임은 오버워치2, 배틀그라운드, 사이버펑크 2077,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해봤습니다. 먼저 오버워치2는 1920x 1080 해상도 그래픽 렌더링 스케일 100으로 고정하고 최상 프리셋에서 최저 124, 최대 201, 평균 150 프레임, 그래픽 설정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373, 최대 595, 평균 490 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1920x 1080 해상도에서 렌더링 스케일은 100으로 고정하고 그래픽 설정 울트라 프리셋에서는 최저 87, 최대 145, 평균 116 프레임, 그래픽 매우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151, 최대 246, 평균 202 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트리플 A급 게임인 사이버펑크 2077의 경우 1920x 1080 해상도에서 그래픽 설정 울트라 프리셋에서 최저 16, 최대 116, 평균 80 프레임,
그래픽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15, 최대 185, 평균 131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경우 1920x1080 해상도에서 안티 엘리어싱 설정을 활성화했고요. 그래픽 설정 매우 높은 프리셋에서 최저 217, 최대 537, 평균 285프레임, 그래픽 매우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276, 최대 774, 평균 379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RTX 3060보다도 뛰어나고 트리플 A급 게임까지 상급 옵션으로 부드럽게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향후 어떤 게임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없는 성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배틀그라운드를 할 때 CPU의 온도는 평균 80도C로 측정되었고요. CPU 부스트 클록도 평균 4GHz가 나올 정도로 온도가 낮고 성능 유지도 상당히 잘 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키보드 상판의 경우 6구역으로 나누어 온도를 측정해 보았는데요. 작업을 하지 않는 아이들 상태에서는 영상과 같이 측정되었고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벤치마크 테스트 중에는 영상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키보드 상단과 중앙에서 약간의 미열이 감지되었긴 하지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수준이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합하는 영상과 같은 온도 분포를 보여주었고요.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의 경우에는 통풍구와 가까운 하단 부분이 좀 더 높은 온도 분포를 보였지만 특별히 문제될 건 없었고요. 모니터 상판 역시 특별히 뜨겁지 않았습니다. 표면 온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특별한 부품의 고장이 발생할 확률이 적고 발열로 인한 데미지가 생길 만한 이슈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 칩셋 온도나 외부 온도는 기대 이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합판을 분해해 본 결과 굉장히 좋은 쿨링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이란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구리 히트 파이프가 CPU와 GPU 칩셋을 통과하는 것은 물론 CPU와 GPU의 전원부와 GPU 메모리까지 방열판과 히트 파이프로 아낌없이 덮고 있어서 발열을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상적인 쿨링 시스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음 측정은 노트북 스페이스바 상단 10cm 높이에서 측정했고요. 대기 상태에서는 26에서 29dB, 게임 중 풀로드 상태에서는 46에서 50dB, 쿨러 부스트 모드에서는 60dB로 측정되었습니다. 게임 중에는 다소 소음이 발생하긴 하지만 보편적인 게이밍 노트북 평균보다 조금 작은 소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는 53.5Wh 용량이고요. 실제 배터리 사용시간 테스트로 배터리가 96% 남은 상태에서 화면 밝기 100%, 사운드 크기 30에서 넷플릭스 영화를 약 1시간 동안 시청한 결과 남은 배터리는 77%로 배터리 효율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살펴본 다나와 4월 표준 게이밍 노트북 MSI GF 시리즈 스워드 GF76B13VEK의 경우는요, 최신 사양의 RTX 40 그래픽과 인텔 13세대 코어 프로세서를 모두 갖춘 게이밍 노트북으로 이전 세대보다 제원상으로 더 뛰어난 성능을 갖춘 노트북인데요. 논 옵티머스와 105W TGP 설계, 강력한 쿨링 솔루션 등으로 실제 퍼포먼스에서는 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실제 제가 벤치마크 테스트를 들어가기 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벤치마크 테스트 후의 결과가 모든 부분에서 좀 더 높은 수치로 측정된 노트북이었습니다. 그 밖에 이 정도면 준수한 디자인의 노트북이라고 생각되고요. 4존 RGB 백라이트도 적용된 웨이브 연출 효과도 만족스러워서 상급 모델과 비교해도 크게 부족함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되네요. 이 정도면 성능과 디자인을 모두 잡은 합리적인 가격의 게이밍 노트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리다의 택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